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관심이 쏠렸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승리했고 우리 지역 경남 6개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를 국민의힘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전국 단위 분석은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네. 1호기가 이전 방송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분석 보도를 이미 정리했죠. 정리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별로 다를 것도 없고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요, 네. 예.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만 딱 추가하면 된다고. 네, 그러면 우리 지역 재보선 결과는 따로 정리를 하고요. 네. 먼저 이번 재보선을 지켜본 각자 총평부터 네. 1호기부터 시작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전부터 워낙 여론조사나 이런 게 봤을 때 국민의힘 기세가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패배를 점치는 그런 거야 많긴 많았고, 근데 저희는 늘 얘기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는 결과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했잖아요. 그랬고 그 지난 대선부터 최근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압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유권자 개인에게는 나는 아직도 뭐가 힘들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불만이고 이제 이런 게 안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느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까? 여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권자가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가 3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또 다른 진보 진영 후보들이 그 수준도 득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좀 심각하고 안타깝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언론이 이 문제를 좀 웃음거리로 소비할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2호기. 네. 예. 그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기여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쭉 1년 넘게 오면서 이제 좀 코로나 시국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막 피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앞서 1호기도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아무래도 여당 쪽에다 이렇게 많이 표출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선거에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질 않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어느 순간 이제 흐름을 놓치고 있다가 선거일이 다 돼가지고 기사를 봤더니 논란이 됐던 의혹 의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만 좀 차고 넘치더라.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후보들이 뭘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다. 네네. 반박했다. 예. 그런 이야기들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죠. 기사 자체가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점이 저는 좀 앞으로의 그 고민할 거리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패배 원인 중에 그 얘기 나온다 했잖아요. 그 내로란 불 남탓한다. 네.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남탓하기로 따지면은 최고 대망은 사실 언론입니다. 언론. 네. 언론은 남탓으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기도 하거니와 정말 남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그런 시기에서조차도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네. 방금 사목이 얘기한 것처럼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 알맹이 우리 경남 지역 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아까 방금 언론 얘기했는데 네. 우리 오맥부터 보죠. 아, 네. 예. 네, 이번 선거 기간 오맥이 도대체 막 이렇게 뭘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뭘 했나?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이런 거 했다 말해야 되고 언론이 뭐 했느냐 다른 거 뭐 다른 매체 뭐 보지 말고 우리를 먼저 돌아보자. 네. 예, 이런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남 얘기 말고 우리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맥이 이번 4.7 재보선에 선보였던 기획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재보궐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끝나고 3월 23일 경남 재보궐선거 개요를 정리한 친절한 안내서를 선보였습니다. 네. 일단 시작부터 재선거, 보궐선거가 뭔지 구분해서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경남 지역 6개 선거구에서 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나, 또 각 네.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명단, 그리고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최근 그 지역에서 있었던 몇 년 동안의 그 유권자 투표 흐름까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예. 네. 저는 이 출발 좋았다고 오, 생각합니다. 출발 좋았죠. 네, 예. 뭐 제목 그대로 친절한 안내서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글만 썼으면은 친절하지 조금 아. 조금 덜 친절했겠죠. 아이고. 네. 그럼요. 제가 써서 친절한 안내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제가- 말이 아니라 네. 제가 그림까지 넣었어요. 그 이호기가 그 예. 이 인포그래픽을 넣어준 덕분에 음. 빛이 나지 않았나. 네, 진짜, 그렇게 예. 됐습니다. 네. 목적한 그대로 잘했다고 보고요. 네. 이호기 언급도 잘했습니다. 혹시 자기 음. 언급 안 될까봐 앞에서 막 안절부절하는데 진짜. 요즘 세대는 텍스트보다 그림이 아, 예, 맞습니다. 네. 들어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거는 역시 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6개 선거구 후보 16명을 분석한 신비한 후보 사전을 3월 31일에 공개했습니다. 네, 그 4월 2일, 3일이 사전 투표 기간이었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기회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는 그 전에 후보 정보를 빨리 정리를 해서 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후보자의 기본 정보, 네, 그리고 정과, 네. 재산, 납세, 그리고 뭐 경력, 그렇죠. 뭐 또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뭐 공약, 정책, 뭐 하여튼 두루 검증했고 네, 네. 네. 다뤘죠. 네. 이 뭐 선거 공보물이 마치 교과서라면 네. 네, 우리 방송만 들으면 마치 이 교과서를 이렇게 핵심만 딱딱 짚어가지고 뽑아낸 네. 엑기스. 네. 예. 뭐 딱 최소한 우리 지역 선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딱 파갈 수 있는 네. 그런 엑기스를 만든 기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렇긴 했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공식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등록하고 나서 사전 투표까지 기간이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납세 문제 이번에 좀 보니까 이전보다 더 정리가 자세히 돼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그 방송을 하기 전에는 상식적으로 재산이 많으면은 세금이 많다 뭐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뭐 배우자가 후보자보다 뭐 훨씬 많은 재산을 뭐 등록했는데 네. 세금은 이제 재산이 적은 후보자가 많이 낸다든지 훨씬 많이 냈고, 예. 그다음에 그냥 납세 내용만 봐서는 이렇게 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런 디테일 그게 뭐 절세인지 아니면은 세금을 좀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법인지 만약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은 듣는 사람에게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검증이잖아요. 예. 그런 걸 좀 팔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재산 신고한 그 자세한 내용도 더 들여다보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점들은 일단 모아놓고 네. 다음 선거 때 더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지만 네. 다음 다음 인사 선거 전에 인사가 언제더라? 네. 인사를 떠나가지고 다음 선거 예. 엄청나게 후보자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내년이 이제 대선도 있고 그죠? 내년에 그 지방선거. 지방선거 지방선거 제대로 된 있고. 지방선거가 네네. 후보자 엄청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한숨 이호기 교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호탕하게 웃으시네요. 아유. 믿음직스럽습니다. 할만한. 네. 네. 예,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기획이 4월 2일 공개한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입니다. 네네. 예, 6개 선거구 후보 별별 포인트를 소개하는 기획이었습니다. 네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번에도 보면은 그 언론 역량을 대부분 개표에 쏟잖아요. 예. 출구조사 이거 돈 많이 듭니다. 네, 비용 엄청 많이 드는데 출구조사에 엄청 집중을 하죠. 카운트다운까지 막 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 그거 별로 진짜 좀 조금 못되게 얘기하면 눈꽃이 시렵습니다. 사실 카운트다운 할 때 보면은. 그리고 개표 방송도 그렇고 뭐 계속 하나만한 얘기들 뭐 반복해서 이렇게 하던데 그러려면 또 그 얘기하는 사람 부르는 비용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표 이런 거는 그냥 결과만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 투표 기간에 그렇죠.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죠. 그게 바로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최첨단 후보 카드 아닙니까? 예. 네. 예, 이 뭐 스포츠 스타나 그렇죠. 유명 뭐 애니메이션 저희 아들님이 좋아하는 예. 그 뭐 유희왕 카드 같은 이런 네. 캐릭터만 나오는 뒷광고 아닙니까? 그런 네. 카드에다가 그렇죠. 후보를 탁 집어넣는 자체가 후보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진짜 이 맞습니다. 기획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건 진짜 후보에게도 진짜 예, 영광입니다. 그럼요.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 참 우리가 그 작년에 유권자가 또 네. 주신 상을 받았지만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고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그 함양군 경남도의회 보궐선거 예. 이거는 우리가 정말 따로 짚어야 됩니다. 네네. 네. 6개 선거구 중에 무소속 후보가 2명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함양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당선자가 네. 무소속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에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짚어준 게 있습니다. 네. 무소속 김재웅 후보가 다른 후보 2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과 납세 모두 깨끗한 유일한 후보라는 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예, 이거 혹시 따로 언급해 놓은 매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당연히 뭐 이 서울 쪽에 있는 언론에서는 건드리지 않았을 테고 100% 안 되고. 예. 지역 언론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언급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냥 넘어가는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매체에서 했다면 네. 사과를 나도 하겠지만 사과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방송을 듣고 네. 그렇게 지적을 하실 거면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받고 네. 어쨌든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의 제대로 된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분명히 우리 투표 안내서가 김재웅 후보 당선에 큰 영향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월 7일 개표 시점부터 예. 4월 7일 재보궐선거 개표 현황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거는 사무국에게 말할 영광 따로 줘야 됩니다. 이거는. 네. 예. 제가 첫 이제 공개를 하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할 때 네. 수기로운 네. 개표 생활이나 제목.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목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게 AI 이런 거 아직까지는 AI보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제가 말하고도 약간 웃긴데 어쨌든 선거구도 사실 몇 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의령군 다 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 개표가 네. 엄청난 역전으로 가는 바람에 보는 내내 막 잠이 깰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의 새벽 2시가 다 돼서 우리가 개표 현황 업데이트를 사모기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몇 표 차이였습니까? 최종적으로는 14표 차이였죠. 네네. 이날 나오는 신문들은 보면은 인쇄 마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 12시 정도 안에 보통 이제 마감을 그렇죠. 끊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령군 의원 보궐선거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매체가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사모기 바로 우리 사모기가 끝까지 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표 100% 확인하고 SNS에 공유까지 했습니다. 그 시간에. 네네. 네. 예. 일단 갑자기 급박하게 돌아가서 네. 원래는 1시간 텀으로 이거를 갱신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갑자기 뭐가 그렇죠. 막 변하길래 이거는 짧게 가야겠다 해가지고 짧게 치고 들어갔죠. 판단 좋았어요.
F1 최석- 레이서들에게 그 요구되는 최석환 기자였다면 1시간마다 했을 거예요. 아이고. 부장님이 시켰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짬에서 나오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몰입도 했었고요, 사실. 네. 그 늦은 시간에 그 또 작은 지역구 선거임에도 사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네네.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한 명이라도 보면은 그게 의미가 있다는 마음에서 한 건데 예.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 예. 이 개표 현황을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와. 저도 봤는데 네. 이 기사가 저희가 그날 온라인에 업데이트한 기사 중에 가장 늦게 올라간 기사잖아요. 네. 그런데 조회수는 거의 탑을 찍었더라고요. 예, 예. 자기 선거구가 아니라도 또 몇몇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선거구에 네.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또 그 있더라고요. 의령군 의원이는 없을 텐데. 예, 어쨌든 그렇지만 좋았습니다. 뭐 예. 여러 선거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많이 있었고요. 예. 예. 뭐 어쨌든 뭐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오맥이 선거에 어떻게 임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정말 그럼요. 뿌듯합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수미 쌍관. 전 진짜 딱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나저나 이게 그러면 재보선 총정리 뭐 아니면 뭐 우리 오맥 자랑 총정리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네. 좀 길었네. 네, 마무리 멘트 하면 예, 되나요? 길긴 길었지만 네. 이게 오프닝이고 아, 오프닝. 이제 진짜 우리 지역 재보선 정리를 해야죠. 네. 별로 막 많이 정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 끝난 거 아니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아 왜 그러십니까? 예. 네. 그럼 먼저 경남 지역 6개 선거구 결과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예, 의령군수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태환 후보가 44.3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아 의령 군수 상당 아니죠? 의령 군수입니다 이제. 예,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1급 상당 이런 거 상식적으로 별로 맞지도 않고 표 차이 보십시오. 예. 압도적이잖아요. 그 그럼요. 급수 안 붙이면 유권자가 오태환 1급 아니야? 싫어. 이랬겠습니까? 그럼요. 그 별 영향도 없는데. 예. 여튼 이 문제가 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령군수 경력 앞에 내세우시면 됩니다. 괄호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저는 이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은 게 예. 선거 전에는 사실 좀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네, 네. 자존감을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다. 음, 네.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내가 아, 준비된 그럼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 네. 없이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도 맞습니다. 좋겠다. 예, 네. 이런 말씀을 감히 제가 좀 드리도록. 당선되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예, 말씀 그렇죠. 드리는 당선되셨으니까 네. 이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후보 공보물에 검증된 의령군수라고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때는 틀린 말이고 틀린 말 맞죠? 이제 예. 다음 선거까지 1년 남짓 기간에 검증받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검증을 뭐 받으시면 뭐 다음 지방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검증된 의령군수 공보물에 써도 되죠 이제. 떳떳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어떻게 되죠? 예, 경남도의원 고성군 제1선거구 재선거 당선자는 국민의힘 백수명 후보입니다. 56.57% 득표율이니까 뭐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네, 이곳이 고향인 김경수 도지사와 또 백두현 고성군수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덕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결과에 뭐 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튼 그 이번 재보선에서 경남은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서든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는 못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경남 도의원 의령군 보궐선거입니다. 예, 국민의힘 손태영 후보가 득표율 61.76%를 얻어 여유 있게 당선되었습니다. 네, 네. 아까 56.57%를 여유 있게라고 했는데 네. 아닙니다. 그렇네요. 60%는 넘어야지. 그렇죠. 뭐, 그래야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학교 시험도 60점 이상 받아야지 그래도.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 70%대 득표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손태영 후보가 군의원을 그만두고 도의원이 되셨잖아요. 네. 예. 네.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의정 활동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자. 승진인가요? 하여튼 뭐. 아닙니다. 그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그래도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전혀. 아, 예. 그렇게 큰일 납니다. 예. 지방 의회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다음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경남 도의원 함양군 보궐선거입니다. 네. 예. 후보 3명이 나왔는데 무소속 김재웅 후보가 48.61%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2위와 10% 넘게 네. 차이가 났습니다. 48.61인데 10% 넘게 차이가 난 거죠. 예. 보니까 우리 오맥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끌어들여야 할 후보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우리 사무기가 방송 링크를 따로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네요. 네. 예. 네, 제 마음속 하이라이트 선거죠. 의령군 다 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찬스 기자. 무소속 윤병일 후보가 14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네. 개표 초반에는 국민의힘 차성길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 갈수록 좁혀지는데 야, 이게 생각지도 못한 네. 마치 그 F1 경기의 마지막 랩을 보듯이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전개였습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 SNS에서 본 촌평 중에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게 상가집 2곳 정도만 더 돌았어도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극적으로 당선된 또 윤병열 후보한테는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의령 국민들한테 네. 아니죠. 또 예. 은근히 군단위 선거를 좀 가볍게 보는 시선도 느껴져서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네. 숫자가 딱 상가집 2군데 정도 되면은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숫자이기는 해요. 네네.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예. 네, 어쨌든 이거를 계기로 이번 선거에서 이쪽 선거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세세하게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네. 이 두 후보가 어떻게 선거 전략을 했는지 그 유권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뭐 이렇게 스킨십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투표 안내서 방송을 할 때 네네. 당선자가 네. 조금 주민 미착형 공약을 냈고 네네네. 그리고 상대 후보가 네. 약간 좀 규모가 큰 네. 네. 공약을 냈다라고 구분을 지었던 게 생각나긴 하네요. 네네네. 네. 어쨌든 뭐 의령군 의원 선거 때문에 사실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네네. 물론 보람이 더 컸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마지막은 함안군 다 선거구 군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네, 이 선거는 좀 싱겁게 끝났네요. 아까 그렇네요. 말씀드린 예. 뭐 여유 있게라면 70%가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 국민의힘 황철영 후보가 득표율 74.34%를 찍으며 뭐 상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네, 경남에서는 가장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났죠. 상대 후보와 약간 좀 상처를 받고 이제 선거에 네. 안 나오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들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게 네. 본인한테도 그렇고 주변한테도 좋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1% 지지율이 다음 선거에는 51%로 바뀔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네. 주변에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경남 지역 재보궐선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이번에 선거 기획을 마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랑 대선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또 사무기가 네. 다음 선거 때 이번보다 훨씬 멋지고 네. 완성도 높은 기획을 네. 선보이겠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아까 제가 조용히 하던 말 못 들으셨나 본데 입사하고 네. 처음인가? 아마 두 번째? 어쨌든 좀 진지하게 부서 이동 청탁을 할까? 청탁은 뭐 물론 처음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은근히 사무기가 네. 방송을 통한 인사청탁을 벌써 한 2, 3회 정도 네. 벌써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유감. 방송만 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는 건지 뭐 삼청 흡연실 가서 사장님을 만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해고요. 사실 엄청 설레입니다. 왜냐면 너무 설레서 이 심장이 먼저 터질까봐 네, 그러기 전에 이제 다른 부서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한 번 이번에 해서 이번이 두 번째였잖아요. 네. 하면서 점점 뭔가 자신감도 붙고 이 보도에 대한 자신감이죠. 나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획이 분명히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하기 싫어서 부서를 옮기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네. 너무 설레서 가슴이 터져버릴까.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어쨌든 저는 선거 기획을 할 때마다 유권자랑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고
기대됩니다. 선거 방송을 하더니 정치인이 돼버렸어. 여러분, 여러분, 제가 웅변 학원을 다녔던 게 허튼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저 후보 카드를 16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 되면 한 200장, 300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미리 만듭시다. 그 팔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고 저 코팅 잘해갖고 팝시다. 예.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예진이었습니다. 갑자기 타이밍 죽이네. 어쨌든 저는 이승환이었습니다. 저 인사이동 해갖고 갔을 때를 대비해서 벌써 이해합니다. 그런 거면 이해합니다. 네. 어쨌든 떠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한 가지, 내년에 나오실 분들 네.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미리 만들어 놨게. 사진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웁니까 혹시?